올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습니다. 현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점들을 더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한아름 리포터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네. 이 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해서 이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이 목적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네, 일단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 그리고 태안 화력발전소 압사 사고와 같은 산업 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시민 재해 이러한 중대 재해로 인한 수많은 사망 사고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요. 이러한 재해가 계속되는 이유는 안전 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은 꾸준히 이어졌지만 경영 책임자가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확보할 의무 부여하고 만약에 이걸 어긴다면 이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아직도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6년 기준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평균 근로자 10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가 OECD 16개 평균국은 3.7명인 반면에 대한민국은 5.3명으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예. 또한 2018년의 통계 자료에서도 노동자의 사망자 수가 미국 다음인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되고 이제 시행된 지 3년 차인데 그러면 이제 사망자나 사고 건수 좀 많이 줄었습니까? 끊이지 않는 산업 현장 사고 탓에 지난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589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짓게 됐고요. 건설업은 한 해 전보다 9%가량 줄었지만 나흘에 3명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제조업 역시 많았는데요. 175명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늘어났고요. 두 업종을 뺀 기타 산업도 10% 늘어서 산업재해로 꾸준히 목숨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다치고 목숨까지 잃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거두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현장에서는 여전히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로 보면 작년보다, 그러니까 2023년이죠. 그때보다 사망 사고가 이제 9명 감소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업 현장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 스스로 역시 지난해 건설격이 침체로 착공 현장과 건설 근로자 수가 줄면서 사망자가 줄었다라고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통계상으로 볼 때 아직 산업 현장에서 명확한 정책 효과가 관철되지 않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가 3년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산업 현장 위험하고 목숨까지 잃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요. 건설업계에서는 재해 예방보다 처벌 위주라는 점 그리고 안전설비 조사가 형식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민주노총 박세중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가지고 더 현장 안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만 하더라도 현대건설과 같은 그룹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에서 2월 25일에 안성고속도로 등기참사부터 해가지고 지난주 토요일에도 현대건설에서 또 한 번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4건으로 해가지고 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노동부에서 엄격한 안전관리를 되고 있는지 감독을 해야 되고 현장에서는 다들 근로감독관이 나온다 할지라도 미리 다 내일 모레 가겠다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현장의 안전이 미비하게 돼 있어서 보완할 점이 굉장히 많아서 위험한데 이거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나오기 직전에 이거를 시정 보완한다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사실 지금 법 이름은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예전에 법 제정 단계에서 건설노조나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거는 살인기업 처벌법이었거든요. 세상에 어떤 노동자가 아침에 내가 출근할 때 오늘 내가 죽어서 퇴근을 못하겠구나 생각하고 출근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장의 안전에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 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만 좀 더 안전한 느낌을 보인다라는 말씀. 큰 사고 날 때마다 우리가 이거는 인재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고가 나기 전에는 항상 그 징후가 보이는데 처벌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예방하는 게 최우선일 텐데 우리의 목숨과 생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또 수백 번의 징후가 나타난다는 하인리 법칙과 이 법칙을 조금 수정한 버드 법칙 역시 재해는 근본적으로 이 관리의 문제고 사고 전에는 항상 사고, 그러니까 발생할 전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다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그걸 지나치는 게 이제 문제가 네. 되는 거고. 실제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근본적인 중대 재해 예방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보이는데요. 네, 실제 현장은 좀 안타깝습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장을 중심으로는 근본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요구가 거센 상황입니다.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 바냐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던 사건을 비롯해서 국립한글박물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또 1월에 발생한 전남도청 보건공사장의 화재 사건 등 올해만 들어서도 유사한 이런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또 다른 위험이 이제 화재인데 네. 지금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일단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공사장 화재는 총 2,732건으로 매년 평균 500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냐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던 한 노동자는 이러한 화재 대피 훈련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반복되는 공사장 화재가 인재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수백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건설 현장의 안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 정부와 기업이 안전 대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이 안전하다. 이런 걸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있다 보니까 이 건설사들은 사고 발생 원인보다 처벌을 피하는 것에 집중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사고 예방을 하기보다는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단순히 서류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류 작업도 그렇고 또 정부가 시행하는 건설 현장 점검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또한 들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잇따른 사고에서 이제 정부의 건설 현장 특별 점검도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부터 전국 2만 2천 곳 건설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이 점검을 시작하자마자 연달아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핥기식 점검보단 안전관리 비용을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이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산업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해결할 것이 아니고 사고 예방 그리고 실질적인 현장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점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 건설 업계에서는 보여주기식 점검보다는 적정 공사 기간, 비용 보장 등 현장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진행하는
보여주기식 안전점거보다는 빨리빨리 속도전시 공사 관행 없애기, 불법 하도급 근절, 또 최저 낙찰제 폐지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형사처벌까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 권호산 노동안전국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를 예방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고 수사라든가 어떤 재판이 지연되면서 사실 제 역할을 좀 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난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작년 한 9월까지 한 1,200여 명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사실 검찰이 기소한 건은 74건 정도에 지나지 않고 실제 실형을 받은 건도 법원에서 굉장히 낮아서 지금 실효성이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벌에 대해서 보다 좀 양형을 강화하고 또 예방을 실제 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좀 함께 마련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이제 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은 비율이 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비율 어느 정도입니까? 네, 2022년 1월 27일부터 2025년 1월까지 선고된 판결문 3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대재해로 재판에 넘겨진 경영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단 5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전체 수사 대상으로 넓혀두어 단 0.5%만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에 문제는 법원의 심리 기간도 평균 10개월이 걸려서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모두 늦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주가 있다면 처벌을 받는다. 이런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형사처벌까지는 되지 못하고 있는지 노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 박영민 노무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도 중대재해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8일에 영암 대불산단에서 22살 그 노동자가 협착되어 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고요. 네. 그 여수 산단의 경우에도 2020년부터 작년 9월까지 중대사고가 13건, 사상자가 33명으로 그 국내 20개 국가 산단 중에서 가장 사상자가 좀 많았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로만 보더라도 2024년도 사고 사망자 수가 총 589명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또 23명이 사망했던 화성 아리셀 화재 사건이나 평창 LPG 충전 그 연쇄 폭발 사고나 중대 시민재해로 179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제주항공 참사 같은 좀 대형 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처벌이 되는 겁니까? 좀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된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 중처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이나 그 보건에 대한 확보음을 이행했다고 하면 설사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던데 음식점이나 카페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 2024년부터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중처법이 확대 적용하는 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점이나 카페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종을 불문하고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모두 다 법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고 있는데 구속 기소율은 낮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까지 그 판결문이 선고된 사건만 좀 살펴보면 총 35건 중에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한 5건이고요. 예.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볼 때 현재 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영 책임자와 법인이 총 74건으로 좀 파악되고 있고요. 노동부는 법 시행 후에 866건을 총 수사해서 이 중에서 160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면 검찰이 기소한 비율은 송치한 사건 중에서 한 46%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절반도 좀 기소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기소율이 좀 낮은 것은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선 솜방망이 처벌이나 뭐 늦장 수사 때문에 사실상 중처법이 좀 무력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실 경영 책임자를 재판에 넘기기까지 평균 약 16개월 정도가 걸리고 판결까지 보면 약 평균 10개월이 더 걸립니다. 예.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평균 약 2년 4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좀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중처법 시행 초기에는 기소가 좀 빨랐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여론의 관심이 떨어지니까 수사 기간이 좀 계속 늘어나고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뭐 새롭게 법을 뜯어 고치는 것보다는 지금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지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싶어요. 예. 예를 들어서 법 시행 3년이 되도록 뭐 수사 기간이 지연되고 늦장 수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부분이나 대기업 사건의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 같은 경우에 재판으로 가지도 않고 종결되는 또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이후에 동일한 유형의 사망 사고가 재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부와 지자체가 엄정하게 좀 대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전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 박영민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광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해빙기를 맞아 공사 현장 등에서 안전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이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광주시 역시 최근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2025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광주시 박진형 중대재해 예방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4개 전략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강기정 시장을 경영 책임자로 해서 시 전체 사업장을 7개 사업장으로 구분, 각각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고 188명의 과장, 팀장을 관리 감독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전담 조직으로 중대재해 예방팀을 두어 촘촘한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업무 특성상 안전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 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사항 지도 점검, 위험성 평가와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종사자의 안전과 작업 환경 점검 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전략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중대시민재해 안전 보건 의무도 대폭 강화합니다. 유형별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을 정비, 신속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유해 위험 요인 확인 점검 개선 조치 업무도 일상적인 수시 점검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모니터링 시스템 내실화입니다. 뭐 여러 가지 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느끼는 안전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도 선택적인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국민은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하면서 제일 많은 근거로 드는 것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 사업주가 처벌을 받으면 사업장이 문을 닫고 또 때문에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노동자는 생계와 생명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를 바라는 것, 또 일자리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잡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또 더 나은 경영 방식을 이 법이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사전에 예방한다면 생명도 지킬 수 있고 경영의 이윤도 당연히 지킬 수 있겠죠. 네. 예, 우리 사회에 어떤 가치가 진정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아름 리포터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